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마음성장 독서 두 번째 시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이라는 아주 작고 예쁜 이 책을 읽었어요.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마음성장 독서 이 코너는 제가 그냥 책장에서 읽고 싶은 책을 꺼내서 여러분과 함께 즉석에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읽어보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처음 읽는 책입니다. 네. 같이 읽으면서 그냥 그 즉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꾸몄는데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시간, 지금 두 번째 시간이니까 또 앞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책,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도 그렇게, 어, 특별한 준비 없이 책을 꺼내서 같이 읽으면서 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친구와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문장 또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또 이 책 있으시면 구해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 책 참 좋다 그러면 또 구입하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같이 읽으면서 댓글로 우리 소통하고 그렇게 해요. 오늘은 삶이 무감각한 회색빛일 때, 삶이 무감각한 회색빛일 때, 꿀뚝새의 놀라운 하루, 굴뚝새의 놀라운 하루, 삶이 무감각한 회색빛일 때,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집을, 이 줌일에서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음, 마치 유튜브 라이브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라이브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라이브보다는 조금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제목이 삶이 무감각한 회색빛일 때, 굴뚝새의 놀라운 하루.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새들은 습관의 동물이다. 먹고 마시고 낮잠을 자는 습관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짝짓기와 번식을 한다. 하물며 철새들은 규칙적으로 이동을 한다. 새들의 삶은 정확하게 빈틈없이 짜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들은 관습적으로 굳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을 따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일출과 일몰 시각의 변화, 달의 위상에 따른 밤의 명암과 같은 자연의 변화가 새들의 습관을 만든다. 계절과 날씨의 끊임없는 변화는 말할 것도 없다. 비, 바람, 무더위, 안개, 폭풍우를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며 사는 야외 생물의 삶은 루틴과 거리가 멀다. 요즘 사람들이 루틴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루틴이 뭔가요?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루틴의 뜻을. 여러분이 아는 뜻과 비교해 보세요. 관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일 또는 그 일의 순서. 야외 생물의 삶은 루틴과는 거리가 멀다. 새들은 언제나 새로운 하루가 선사하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가 엄마들에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오늘 하루에 아이들의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되는 일. 특별히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 중에 뭐 문제집, 수학 3장, 국어 3장, 영어 3장, 한자 3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학원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하루가 다 지나가서 그 매일매일의 그 날씨의 변화에 따른 그 호기심과 그 기분 상태와 그 삶을 즐길 수 있는 창조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남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그 삶의 연속인지 몰라요. 그렇게 계속 20년을 살고 나면
인생이 뭐 그렇게 새롭고 흥미롭지 않아질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창조적이고 흥미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너무 바쁘셔서 저를 이렇게 관리한다거나 뭐 하는데 전혀 시간을 쓰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오늘 날씨가 비가 오면 또 센치해져서 뭐 시도 끄적끄적 하고, 또 너무 더운 날에는 그냥 또 늘어져 잠도 자고, 네,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뭐 그렇게 또 비가 오고 천둥 치는 날은 귀신 이야기도 읽고 이러면서 재밌게 지냈죠. 자, 새들이 딱 그렇게 사네요. 정해진 루틴이 없이 언제나 새로운 하루가 선사하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예를 들어 새들은 비와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날에는 하늘의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마치 아무것도 듣기 싫다는 듯이 나무들 사이 깊은 곳, 우거진 이파리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암탉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비나 눈이 내리면 닭들은 절대 닭장 밖으로 부리조차 내밀지 않는다. 궂은 날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우울하고 슬픈 눈을 꿈뻑이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날이 개면 모두 닭장 문을 밀고 나와 사방을 파헤치고 여기저기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고 마음껏 햇빛을 즐긴다. 오, 이것도 제가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림책 심리 코칭을 할 때, 청년들과 작년에 작년에 생명의 전화와 함께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0년과 2021년 생명의 전화와 함께 청년들과 만났어요. 한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과 만나면서 청년들에게 그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 참여했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사회적인 어려움들, 질병, 또 시험에서의 낙방, 또 회사 다니다가 또 그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청년들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궂은 날씨가 인생에서 계속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모두 다 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닭들도 그러네요. 궂은 날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눈을 꿈뻑꿈뻑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날이 개면 마음껏 햇빛을 즐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천둥, 번개와 막 맞서 싸우면서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쓰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그 분별력을 갖는 거,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라는 것, 그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죠? 그걸 한번 삶으로 살아내 보세요. 가만히 멈춰 있기. 어쩌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는 지혜는 음, 천천히 멈춰서 그 때를 알고 움직이고 때가 아니다 생각했을 땐 멈춰 있을 줄 아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참 내공이 아닐까요? 어,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면, 지금이야말로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천둥 번개가 지나가기를, 그리고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마음에서 울리는 그 심장 소리도 더 들을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때로는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해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해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현대인의 삶을 가리켜 메트로볼로 도도, 메트로볼로 도도, 지하철 일잠이라고 한다. 메트로볼로 도도, 지하철 일잠. 와, 비참하네요. 끔찍하죠? 무미건조한 삶, 지하철 일잠, 지하철 일잠, 또 다시 지하철 일잠. 이런 생활을 한 30년쯤 하면, 아,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네요. 음,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끔찍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네요. 저는 그 평촌이라는 작은 신도시, 네, 네, 작지 않아요, 평촌이. 어, 웬만큼 큽니다. 자, 평촌 그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요 안에서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 10년 전에 삶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시간, 천둥 번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는 작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지하철을 탔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네, 강남으로. 강남에 가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교육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어, 그때 지하철을 탔는데,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제 탄 거죠. 와, 이게 그 내가 짐짝이 되는 시간, 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끼어서. 그런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남편이 이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수도 없이 지하철 일 잠의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리고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제가 정말 너무 어린아이처럼 나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그것도 어, 가족이라는 타인 그 삶조차 내가 무관심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때 그 지하철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이렇게 짐짝처럼 편하게 서 있을 수도 없는 막 발이 뜨더라고요. 편하게 서 있을 수도 없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평안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것은 저 자신을 위한 기도였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만원 지하철 일잠 그 삶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그렇게 그 삶을 시작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저한테는 삶을 또 새롭게 살아갈 어떤 힘, 의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타인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지하철 일잠, 몸이 건조해 보이는 삶.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메트로볼로 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건 꼼짝도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있는 우리의 생활, 이거 다시 읽을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건 꼼짝도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우리의 생활 때문이다. 계절이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르고 흘러 죽을 때까지 루틴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하루,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지 못한다. 눈이 아프도록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창문을 통해 아침 소나기가 내리는 걸 겨우겨우 알아챌 뿐이다. 제 얘기 같으네요. 제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화면만 보고 나면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그러네요.
어, 우리는 점차 거세지는 바람, 살갗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햇빛을 느낄 줄 모른다. 거기 날씨는 어떠니? 멀리 사는 부모님이 전화로 물어본다. 우리는 조금 부끄러워진다. 예, 그러니까 잠시만요. 창문 좀 보고요. 날이 흐리네요. 봄을 만끽하고도, 음, 음, 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미 가을이 온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날이 그날 같다. 우리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열리고 포도알이 햇빛 속에서 당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제비들이 하늘 속으로 줄지어 긴 여행을 떠난다. 매년 겨울 불변의 여행자들이다. 그런데 제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제비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더 들리지 않는 순간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듬해 봄에 제비들이 돌아오는 모습은 물론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비들의 이동을 지켜본다. 수풀을 헤집고 다니는 꾀꼬리나 굴뚝새 같은 새들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자연의 흐름과 변화를 샅샅이 꿰뚫고 있다. 삶이 회색빛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농부는 비를 품고 있는 구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챈다. 산림관리인 선원, 산악 가이드는 자연의 변화에 계획을 바꾸고 앞날을 예견하며 때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뜻밖의 사건들로 채워진다. 와, 이 말도 저는 멋집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뜻밖의 사건으로 채워진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강남으로 가는 그 만원 지하철을 아침 출근 시간에 타고 또 저녁 퇴근 시간에 타고 밤 10시가 넘어서 그 만원 지하철을 타고 돌아올 때 술에 취한 그 취객들의 악취 그 냄새 속에서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의 삶은 마흔이 넘은 아줌마였죠. 마흔이 넘은 아줌마가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꿔보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뜻밖의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삶입니다. 음, 저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치 여기 나오는 산림 관리인과 선원과 산악 가이드처럼 그렇게 삶이 가져다주는 뜻밖의 사건들, 선물들, 그것들과 함께 흘러가면서 삶의 변화를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 그리고 또 루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거. 네. 아마도,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워라밸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런, 코칭 책에서 나오는 워라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워라밸은, 어, 9 to 6의 지하철, 뭐죠? 지하철 1잠인가요? 네. 지하철 1잠.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생활을 잘 유지해야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겠죠. 음.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생활이 중요하다면 뭐 그렇게 사셔야죠. 9 to 6, 지하철 1잠, 그리고 일과 삶의 밸런스. 그런데 정말 열정을 갖게 되면 삶이 일이 되고 일이 삶이 되고 일하면서 삶의 기쁨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또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이렇게
그 하나가 됩니다. 일과 삶이. 바로 이렇게 삶이 모험 가운데 있을 때 작은 습관들을 심어두는 게 좋다. 기운을 돋우는 오전 11시에 커피 한 잔. 일요일 저녁을 느긋하게 만드는 영화 한 편처럼 말이다. 해로운 습관은 삶을 지루하고 우중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구속하고 경직되게 한다. 반면 좋은 습관은 진정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 생활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고 안정감 있는 흐름 위에 놓는다. 해마다 다시 돌아오는 철새들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 새 집을 짓는다. 마치 우리가 좋은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는 것처럼. 아, 좋네요. 새들은 늘 같은 장소에 새 집을 짓는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추억이 있는 공간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경험으로 꽉 찬 삶을 살고 있을 때 습관은 버팀목, 표지판, 좌표의 역할을 한다. 위대한 모험가들조차도 지극히 사소한 자신만의 습관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모험을 하는 중에도 이 습관을 놓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새들에게 배워야 할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우리의 삶을 자연과 다시 연결하고 그리고 다양한 감각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라 답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자연과 다시 연결하고 그리하여 다양한 감각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라 답할 것이다. 우리가 삶의 루틴 속에 좀 더 자주 주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넣는다면 어떨까? 주변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넣어보세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우리 어른이 된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매번 모든 여정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감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의 오감각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게 나를 찾아가는 일의 첫 번째,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 감각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시고, 주무시고, 놀고 싶을 때 시간을 잘 이렇게 조율하셔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시고, 또 성공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충족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잘 관찰하세요. 나를 관찰하고 내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을 관찰하고 직원들 또 동료들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이 사회를 또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무감각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연을 연결하고 주변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시각, 후각, 청각을 예민하게 갈고 닦는다면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티티새와 제비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면 올빼미의 신비로운 울음소리가 밤의 침묵을 깨고 지평선으로부터 커다란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시가 넘쳐 흐르기 시작할 테고 더 이상 회색빛 일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 작가는 지금 조류학자예요. 조류학자니까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로 지금 보고 새에게 배우고 새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새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물론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새소리 혹시 들으세요? 새소리가 들린다라는 걸 마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받으시면 아마 내일 아침에 창문을 열면
그리고 회사 가는 길에 새소리가 어쩌면 들릴 거예요. 새가 의외로 이 도시에도 굉장히 많답니다. 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여기 그리고 오늘 때때로 달라지는 그 자연과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나를 관찰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과 연결하시고 관찰하시고 하다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지실 겁니다. 경이로운 시간들로 경험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겠죠. 더 이상 회색빛 일상, 삶이 시시하고 지루하고 무감각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삶이 무감각할 때, 회색빛일 때, 굴뚝새의 놀라운 하루를 통해 배워봤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뭘까요? 네, 정리하면 우리가 너무 일상을 정해진 루틴, 지하철, 일, 잠, 이것처럼 매번 똑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원하는 것들, 나의 오후 감각이 정말 원하는 욕구들을 다 무시한 채 지하철, 일, 잠,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모든 행복과 욕구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 결국에 그 뒤로 미룬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음, 뒤로 미뤘던 그거를 앞으로 땡겨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자, 하루하루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시면서 재미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은 새들에 관한 짧은 철학이었습니다.